다음으로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우찬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아주 쉬운 질문, 쉬운 게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국민이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평범한 분들이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지금 독립이사, 감사, 추천 관련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지금 이사를 뽑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사는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법을 개정하면서 주식시장에 큰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이 바라볼 때 그럼 그 이사가 어떤 사람이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경영자 또는 대주주가 회사에 충성하는지 주주에 충성하는지를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주주가 회사에 충성하는지 주주에 충성하는지를 감시하면서 그러면서 대주주가 그리고 또 그 회사의 운영과 경영이 주주에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이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회사에도 크게 이익을 내야만 하고 그 이익이 주주에게 나누어져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나요?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오히려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에 참여를 할 겁니다. 주주에게 이익이 되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아주 대주주, 뭐 이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일정 손해가 가고 그리고 주주에게도 손해가 가는 게 뻔한데 이것을 좀 더 싸게 판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익을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할 때는 그 이사들이 그걸 막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회사의 가장 그 대주주였던 자가 이것을 팔아먹거나 아니면 주가를 조작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다른 형식으로 손쉽게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려고 하는 걸 막게 하려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개미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뽑자 이런 의미인 거죠. 예, 바로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사는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에 없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 아주 좋은 시그널을 보내서 주식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그랬는데 왜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는 한 거죠? 다른 나라에 없다기보다도 판례를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회사법에 도입한 나라는 드물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기본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로 다 정립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굳이 넣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제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의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넣게 된 것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좀 쉽게 어떻든 저희가 어려워서 그렇게 저도 하면서 여쭤보게 됐고요. 우리 정우용 부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정책 부회장이세요? 예. 예. 주식을 얼마나 갖고 계세요? 저요? 예. 저는 몇 주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정책 부회장이신데 상장회사들에서 이렇게 주식을 스톡옵션이나 이런 거로 안 주나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주식도 안 갖고 계시네요? 제가 주식 가지고 있는 이유는 네. 제가 이제 상장회사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주식 변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주총회에 참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주가 아니면은 주총장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 어떤 그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가지고 교수님 있는 제가 정도는 질문하는데요. 저는 주식을 가져봤거든요. 네. 절대 저는 다음에 투자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주식 갖고 있어? 라고 물으면 저 안 해요.
근데 뒤에 말에 미국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부회장님조차도 주식을 안 갖고 있잖아요. 왜 안 갖고 있어요? 저희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조직입니다. 원래 그런데 부회장이 되시기 전에 그러면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요? 돈이 될 텐데. 그때는 제가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별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고 투자도 해보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 부회장을 하죠? 예, 저는 뭐 상법을 전공했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로 겸하고 있어서 아니 제가 이해상 질문하는 건 피해니까. 이런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식을 하라 그러고 젊은이들이 주식을 하고 회사를 은퇴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아서 주식을 했는데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죠? 저는 이 구조 바꿔주셔야죠. 저는 여기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일은행에다가 매달 10만 원씩 20년 동안 부었어요. 그것도 삼성의 골드 주식이라고 하는 데다가.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돈이 좀 커지니까 제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연말이면 떨어졌다가 연초면 올라갔다가 이러길 왔다 갔다 반복을 하는데 근데 총액은 계속 주는 거예요. 저는 계속 돈을 넣는데 이거 뭐지? 난 완전히 쏘갔구나. 저 정도 되면 이거 그만해야 되거든요. 저는 주식에 조금씩 투자해줘야 나라의 주식시장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듣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이제부터는. 그리고 우리 최준선 교수님 예, 주식하세요? 뭐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버셨어요? 그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우리 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주식은 묻어뒀고 별로 관심 안 갖고 있어야 나라를 위해 좋은 거다. 그런데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이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도 그래요. 제가 어느 때부터 좀 돈이 되는 것 같길래 제 돈도 크고 관심을 갖고 봤다가 안 봤다 이런데 안 돼서 끝내는 그냥 다 찾아버렸어요. 내가 더 이상 제일은행도 미워하지 말자. 그리고 이 제일은행을 통해서 누군가 이거를 사고 팔았던 증권회사가 있는데 미워하지 말자. 그리고 털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으로 떼돈을 벌려는 것도 아니고 주식시장 좀 살려주는데 내가 조금씩 투자하면 좋다고 해서 그 오래 묻어두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겠지. 그러고 묻어뒀는데 은행 이자가 훨씬 나아요. 그러면 이런 주식시장을 그대로 보고 있으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래서 이런 솔직히 속으로는 앞으로도 안 해요.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업을 살려내려면 주식에 투자도 하고 그 기업이 잘 되게 하고 그 기업이 잘 돼서 나에게도 오는 걸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대한민국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다 죽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 아까 우리 김우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는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는 게 판례로 계속 형성되어 있고 다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다 등쳐먹기 바쁜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해서 다 손해나는 아주 전문가처럼 하는 사람은 저거 타짜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세상인데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얼마나 많이 바꿀 줄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정우영 교수님 부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얼마인가요? 지금 오늘 3,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00으로 넘어갔다가 그게 어떻든 얼마 만인가요? 거의 뭐 7년 정도 만이라고 제가 잠깐 본 것 같습니다. 예, 한참 만이에요. 제가 본 거는 21년도에 그렇게 3,200을 찍었다가 지금 이제 3,200을 처음 찍었다. 그리고 잠깐 숨고르기 돌아갔다. 근데 저는 걱정돼요. 이거 올라갔다 다시 다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새로운 정부 들어왔고 좋은 시그널이 보이고 제가 어제 누군가를 만났더니 상법을 개정해줘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개정을 간절히 바란대요. 그래서 그게 뭔지 잘 아냐 그러는데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고맙더라고요. 그럼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든 3,200선을 뚫고
아주 안정화되고 있고 환율은 1370선에서 안정화되고 있고 지금이 골든 타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걸어놓고 그러면 어떤 이사든 다 관심을 갖겠죠. 저는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윤태준 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님, 예, 주식을 하세요? 네,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온 이후로 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다 팔았지만 그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래서 돈은 잘 버셨어요? 조금씩 버는 정도에 그쳤고 사실 다른 자산에 투자했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에 하셨어야죠. 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하는 잘못된 투자를 바꾸는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최준성 교수님 가만히 있으면 바뀌어지나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이대로 있으면 바뀌어지나요? 주가는 기업이 열심히 뛰어서 성장하면 그러면 또 그렇죠. 주가도 올라가겠죠. 주가는 열심히 뛰어서 성장하면 올라가겠죠.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회사는 이름도 멋있고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좋은 회사에 사람들이 투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군가는 다 헤쳐먹었어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장조차 손해를 봤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도이치모터스의 그 회장부터 그 관계자들은 전부 다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본 사람은 김건희하고 김건희 엄마하고 또 한 사람 3명이에요. 한국거래소가 23억을 김건희 모녀가 이익을 봤다라고 났는데도 이게 다 묻히는 세상. 그럼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산 사람들은 누구에게 손해를 청구해야 되죠? 네, 답변 예, 짧게 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뭐 주가 조작이나 주가 사기 또 기업 범죄는 미국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에도 2002년에 엔론이라고 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그 독일, 주가 뭐, 조작을 하면 망하게 해야죠. 네. 폐가 망신하고 3대가 망하게 해야 돼요. 왜?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짜고 목숨을 잃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게 그 주가 조작한 인간들을 폐가 망신하고 3대는 망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위원님, 뭔가 네. 나아지게 할 방법,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네.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지난번 상법 개정안이고 이번에는 그러면 꼭 아까 말씀하시듯이 꼭 대주주가 이사 선임도 다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고 감사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만 그 회사는 잘 가나요? 아니면 많은 주주들이 이 사람이 괜찮을 것 같고 당신이 독주하거나 잘못되는 것을 막아주고 투명해 줄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좀 뽑을 수 있도록 그 제도라도 만들어 주는 게 그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 제도가 윤태준 소장님, 지금 우리는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리선출이고 감사위원을 2명으로라도 좀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동안 이 소장님을 하셨으니까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아, 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많은 주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주주들이 회사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회사의 부당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항거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는데 그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주주와 소통하지 않는 기업에게 회사의 주주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원 선임으로 압박을 놓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투표제나 아니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꼭 잠깐만요, 위원님. 예. 죄송한데요. 네. 한 번씩 오고 가야 되는데 부족하시면 다음번 다시 질의를 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의원님은 너무 오래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 하신다고 하셔서요. 보충 질의할 시간을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